네, 안녕하세요. 11월 15일입니다. 오늘은 슈텐바인스타인, 이 할베의 뭐 그래도 최근 사진입니다. 최근 사진이고, I think it's a really exciting time to be doing. 정말 지금이 제일 아주 흥분되는 시간이다. 이럴 때가요.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을 때. 그리고 이제 본문에 나오지만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 5분만 당신이 내 말을 들으면 된다. 저도 뭐 대학에서도 강의하고 뭐 전국을 다니면서 잘난 척하고 방송에서 온갖 걸 다 했지만 아, 걸음마부터 제가 다시 배웁니다. 이렇게 배워두는 게 큰 아무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이 알 필요가 없어요. 잘못 알고 있었으니 우리는 잘못했을 뿐입니다. 그거를 이제 오늘은 챕터 1의 마지막인데요. 오늘 마지막인데 5가지 얘기를 해요. 우선 주목해야 될 것은 각각의 고가, 저가, 가장 높은 점, 가장 낮은 점, 그 다음에 끝난 가격, 고가, 저가, 종가, 즉 꼭지점이다. 두 번째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주의 주간 주식 거래량이다. 그 주 일주일간 거래량이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30주간 MA, 즉 이동평균선이다. 네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제가 이거 번역을 할 때는 장기 정보 차트라고 그랬는데 뭐 쉽게 얘기해서 연간 최고가와 그 주식과 그 코인의 연간 최고가, 연중 최저가이다. 1년 사이에 얼마까지 올라갔었고 얼마까지 내려갔느냐 그거.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유념돼야 할 요소는 RS선, 상보강도선이다. 제가 상보강도선 헷갈렸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진짜 정보는 차트에 다 있다. 1장의 제일 마지막 차트 읽기의 기초인데 차트가 7가지가 샘플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처음에 이제 IBM 차트로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이제 본론에 들어왔으니 맨스필드 주간 차트를 공부해보자. 제가 번역할 때 여기서부터 헷갈렸어요. 왜 그러냐면 2007년도에 맨스필드 차트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맨스필드 차트를 제공하는 회사 자체가 1987년도 블록 먼데이 때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부터 없는 거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이제 개념을 잡고 나니까 그게 별거 아니었죠. 상관없어요. 전에 한 번도 주식이나 코인 차트를 본 적이 없는 분이라도 겁낼 이유가 전혀 없다. 장담하건대 5분 만에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5분만 내 말 좀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 처음 들으시는 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차트를 읽고 이걸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데 익숙한 분이라면 대충 훑어보기 바란다. 스탠바인스타인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대충 훑어보실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걸음마부터 다시 합니다. 차트의 여러 가지 특징을 일일이 설명하진 않겠다. 그런 특정들은 기본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많은 부분이 사람들은 혼란스럽고 꼭 알아야 될 사항은 아니다. 대신 당신이 돈을 버는데 이익을 창출하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에만 집중하려고 한다. 정말 집중할 게 이 5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각각의 고가, 저가, 종가, 꼭지점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주식을 IBM 주식 갖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주가의 흐름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가는 시간과 함께 일정한 패턴을 그리게 된다. 이 패턴이야말로 주식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예측해 주는 실마리다. 패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패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그 고가, 저가, 종가, 꼭지점이라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그 주의 주간 주식 거래량이다. 두 번째로 눈여겨야 봐야 될 것은 그 주의 주간 주식 거래량이다. 주가가 상승할 때는 사람들이 막 달라붙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고 주가가 떨어질 때 주식이나 코인이 떨어질 때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은 아직 욕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팔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량이 늘어나고 떨어질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앞에서도 언급했고 또 앞으로도 자주 강조하겠지만 돌파 시점에 우리 돌파라는 거 배웠죠. 그 저항선을 넘어서 30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서는 거. 돌파 시점에 거래량이 느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이다. 거대한 물량은 긴급하고 확실한 매수로 이어져 주가를 크게 끌어올린다. 왜 주간 거래량이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보지만 연기금이나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런 큰 물량은 미니멈 일주일에 걸쳐서 나눠서 사거든요. 그래서 주간 거래량을 큰 자금의 빅머니들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이 소리죠. 그리고 세 번째로 차트에서 중요한 것은 30주간의 이동평균선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차트는 모든 30주의 주가를 동등하게 계산한 단순한 이동평균선 대신 가중치를 더한 이동평균선을 한다. 우리 그러니까 최근 거에 가중치를 더 주는 거죠. 우리나라 증권회사나 이런 뭐 네이버나 다음 어디에 있는 거나 다 가중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거 쓰면 되고요. 이는 이동평균선이 현재 주식 상황, 어제보다는 오늘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중평균 이동평균선은 방향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물론 이중으로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주간의 장기 이동평균선은 꼭 봐야 된다. 잊지 마라. 기억해라. 펀더멘탈을 따져보고 비교해본 결과 어느 주식이 자기의 가치에 비해서 낮은 가격이거나 이미 급락 추세를 보였다고 해도 그 주식이 가치보다 뭐 신문에서 얘기하고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방송에서 얘기하고 증권회사 애널리스트가 얘기하고 펀드 매니저가 얘기하고 경제 전문가가 얘기하는 가치보다 그 가격이 낮아 있다고 해도 30주간 이동평균선이 하락하는 추세라면 절대로 매수하지 말라. 이것은 사과에 벌레가 있다고 하는 경고나 마찬가지니 매수할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 반대로 뭐 저평가됐다. 뭐 퍼가 아무리 높아도 퍼가 이건 너무 과대평가됐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뭐 테슬라 같은 것도 그렇고 엔비디아 같은 것도 그렇고 뭐 급등하는 주식 그렇죠. 30주간 이동평균선 위에서 거래되는 경우는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 아무리 좋아도 30주간 이동평균선 밑에 있는 건 사지 말고 아무리 남들이 비싸다 뭐 너무 올랐다 그래도 30주간 이동평균선 위의 경우에는 팔지 마라. 네 번째로는 연간 최고가와 연중 최저가이다. 차트 왼쪽 아래 구조 맨스필드 요게 이제 옛날 책이기 때문에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요걸 장기 정보 차트라 그러는데 요즘은 숫자로 뭐 인터넷이나 구글에 어디 들어가나 연중 52주가 1년이잖아요. 52주 최고가 최저가가 코인도 나오고 주식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번역할 때와는 지금 상황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연간 주식의 연간 코인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당신은 금세 알 수 있다. 그래서 구디어 타이거 있죠. 차트 1-12부터 이 사람은 설명을 하네요. 구디어 타이어 앤 러버죠. 구디어 타이거가 1986년 크게 상승했을 때 차트 12 장기 정보 차트를 한 번만 보기만 해도 여기요. 최고가와 최저가를 한 번만 보기만 해도 당신 주가가 과거 몇 년 중 최고가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최고가잖아요. 주식을 위협할 만한 보통 높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는 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 코인을 위협할 만한 매도 저항이 없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한 상황으로 이것은 기록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엔비디아 같은 것도 다 올라가고 뭐 다 신고가 내는 거죠. 신고가 종목은 팔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팔지 말라는 거죠. 이때는 아무도 주식을 팔려고 하지 않는다. 주식을 팔려는 사람이 없어서 주가는 더 상승한다. 이것이 바로 1986년 말부터 1987년도까지 구디어 타이거 앤 러버 주식의 상황이었다. 주식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몇 개월 동안의 상승분이
과거 몇 년 동안의 상승분을 능가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파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올랐다고 함부로 팔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신고가 낸 종목은. 그러면 이번에는 주가가 연간 최저가보다 더 떨어지는 패턴을 보자. 주식이 장기 정보 차트, 그러니까 1-13으로 했어요. 이것처럼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연중 최저가보다 더 떨어져 있는 상황, 캠벨 리소시즈라는 회사를 예를 들었는데, 캠벨 리소시즈의 상황은 이건 장기적인 지지대도 없이 주식이 붕괴할 때 일어나는 상황을 교과서적인 예다. 캠벨 리소시즈는 여기서 7.5불을 붕괴하면서 이 여기 이제 여기 저기 저점 그 지지선을 붕괴하면서 7.5불을 붕괴되면서 결국은 75%의 하락을 보였다. 75%가 하락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 가지 설명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유념해야 될 요소는 RS선이다. 여기서요. 마지막으로 유념해야 될 요소는 RS선이다. 이것 때문에 정말 헷갈렸는데, 이 RS선, 이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RSI와 전혀 달라요. 저 멍청하게 이것 때문에 이 책을 버렸었어요. 맨스필드라는 단어에 걸리고 RS라는 단어에 걸려가지고 이 보석 같은 책을 번역만 해놓고 저는 제 투자에 써먹지를 못했어요. 멍청하게도. 마지막으로 유념해야 될 요소는 RS선이다. 이 선이 이거는 이제 이 RS선이 하락세를 보이면, RS선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합주가지수 대비 지수 대비 그 종목. 종합주가지수는 3% 떨어졌는데 3% 떨어졌는데 이 주식은 5% 떨어졌다. 그럼 RS선이 마이너스죠. 종합지수는 10% 떨어졌는데 RS선은 이 주식은 15% 평균 지수 평균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혹은 암만 많이 떨어져도 지수보다 덜 떨어졌다. 그럼 좋은 거죠. 이게 RS선의 기본 개념이에요. 이 RS선이 그날 하루가 아니라 선이 하락세를 보이면 주가가 최고가, 최저가, 종가 그 주기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RS선이 하락세를 보이면 그 주식이나 그 코인은 절대로 매수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RS가 빈약하다는 것은 전체 주식시장의 견주어 성과가 변변치 않음을 뜻한다. 전체 코인 시장의 견주어 성과가 변변치 않음을 뜻한다. 평균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와 반대로 RS선이 상승세를 보이면 주가가 하락했다 하더라도 팔아서는 안 된다. 이 RS선이 마이너스 지역에서 플러스 지역으로 움직일 때 기회를 노려야 된다. 이 중요한 RS선을 제가 개념과 본질을 제가 아는 RSI만 주장하다가 이것을 활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하고 있는데요. 1-14 암달, 아까 1-14 이제 암달 얘기, AMH 주식을 얘기하는데요. 암달과 뉴몬트 마이닝, 뭐 광물 회사인가 보죠. 뉴몬 1-15 이 두 주식은 14, 15 주식은 1986년 여름 차트 읽기 전문가의 나의 추천 종목이었다. 주가가 상승하는 동시에 RS선 역시 플러스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어 이때 주식을 매수하면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몹시 컸기 때문이다. 여기가 지금 여기서 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밑에 있는 게 RS선이에요. 이 RS선이 제가 2007년도에 번역할 때 없었고요. 지금도 없어요. 네이버 증권에 있어요. 키움증권에 있다고 해요. 이게 그냥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이 RS선이 내 0에 있다가 이걸 딱 돌파하고 여기서도 돌파했을 때 여기서 자기는 추천했다라는 거예요. 암달 주식은. 똑같아요. 이 RS선도 0 마이너스에 있다가 0에서 마이너스 지역에서 플러스로 올라갈 때 이 두 개가 일치됐을 때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14하고 15는 그렇고 주식이 붕괴하면서 RS선 역시 마이너스 지역, 제로 아래로 떨어진다면 그게 16인데요. 이게 주가가 붕괴하는데 RS선이 여기서 완전히 마이너스로 지금 플러스 추세가 RS선이 마이너스잖아요. RS선이 하락도 나쁜데 더구나 제로 이하로 왔다. 여기서 여기 16에서 그리고 17에서 또 RS선이 여기서 제로 이하로 왔다. 이거는 조고각하, 네 발밑을 조심해라. 발밑을 조심해라는 경우가 된다. 펀더멘탈 조건에 비해서 주가가 아무리 싸게 나왔다 해도 이런 상황은 무조건 집어 던져야 된다. 오버 드릴링, 그 다음에 1-오션 드릴링 1-16, 오션 드릴링 1-16이죠. 오션 드릴링과 리딩 앤 베이츠 1-16과 1-17의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차트로서 당연히 알 수 있다. RS선과 이 기본 두 개를 보면 당연히 알 수 있다. 이 두 주식 모두 RS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기 직전에, 마이너스로 되기 적전에 이미 하락세였지만 RS선으로 마이너스 오자마자 급전직하했다. 16도, 17도. 바로 이것이다. 수익을 창출하려면, 당신이 돈을 벌고 싶으면 코인이건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펀드건 차트 읽는 법을 알아야 된다. 차트 분석은 앞으로도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지금은 당신 차트 읽기의 첫 수업을 마친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이제 이익을 창출하는 미래로 가면 된다. 여기서 1-11은 이제 1-11은 안 했는데 이게 주가고 30주 이동평균선이고 요게 이제 상보 강도고 요게 52주간 연중 최고가 최저가 그리고 거래량 나오는 1-11로 했는데 1-11은 나중에 어딘가에 또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맨스필드 주간 차트라는 건데요. 1-11이 제가 이 맨스필드 주간 차트가 없으니까 이걸 또 장기 정보 차트라고 그리고 RS 강도가 없으니까 이 책으로 수백억을 벌은 선배한테 원서를 선물 받아가지고 봤으면서도 제가 개념이 안 잡히고 본질을 모르니까 이거를 써먹지를 못한 거예요. 더 늙기 전에 아는 것만 해도 다행이고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나라도 증권 이런 IT가 좋아졌기 때문에 RS 강도 증권회사는 없지만 어디에 있다는 거 다 알고 여기에 맨스필드 차트가 아니더라도 자꾸 맨스필드 차트 얘기하는데 맨스필드 차트가 한국엔 없고 상보 강도를 자꾸 얘기하는데 상보 강도가 어느 나라 제가 다니던 삼성증권회사는 지금도 없고 네이버에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었으니 잘못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멍청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멍청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하는 거 욕심과 두려움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장이 요구하는 단서를 잡을 줄 알아야 된다. 그거 했죠? 그리고 용어 배우고 다 했죠? 잘못 알은 게 제가 맨스필드 차트하고 RS 이 두 가지를 잘못 알아갖고 온갖 잘난 척 다 했지만 남한테 정말 도움도 안 되고 저한테도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5가지 우선 주목해야 될 것은 각각의 고가, 저가, 종가 꼭 시점이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그 주의 주식 거래량이다. 빅머니, 큰손, 연기금, 펀드에 그걸 봐야 되니까 내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30주간 이동평균선이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52주 연간 최고가와 연중 최저가이다. 마지막으로 꼭 유념해야 될 것은 상보강도선이다. 상보강도선 네이버에 나와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1장을 마치고 이제부터는 뭐 아주 쉽게 이 사람의 평생 지식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